오늘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실질적 군사력 차이를 알아보고 우리가 확실히 앞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 현황을 수치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병력 면에서는 육군이 대한민국 37만여 명, 북한 110만여 명, 해군은 해병대 포함 대한민국 7만여 명, 북한 6만여 명, 공군은 대한민국 6만여 명, 북한 12만여 명으로 전체 병력은 대한민국 50만여 명, 북한 128만여 명입니다. 여기에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360만여 명, 북한 890만여 명으로 병력 면에서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약 2.5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군의 군사무기 전력 면에서는 전차는 대한민국 2200여 대, 북한 4300여 대, 장갑차는 대한민국 3100여 대, 북한 2600여 대, 야포는 대한민국 5600여 대, 북한 8800여 대, 다연장 로켓포는 대한민국 310여 대, 북한 5500여 대,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는 대한민국 60여 기, 북한 100여 기 등으로 특히 다연장 로켓포의 경우 북한이 18배나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군의 군사 무기 보유 현황을 보면 전투함이 대한민국 90여 척, 북한 420여 척, 상륙함은 대한민국 10여 척, 북한 250여 척, 소해함, 즉 기뢰함은 대한민국 10여 척, 북한 20여 척, 지원함은 대한민국 20여 척, 북한 40여 척, 잠수함은 대한민국 10여 척, 북한 70여 척 등으로 해군 역시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이 월등히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군의 군사무기 보유 현황을 보면 전투기는 대한민국 410여 기, 북한 810여 기, 감시통제기는 대한민국 70여 기, 북한 30여 기, 공중기동기는 대한민국 50여 기, 북한 350여 기, 훈련기는 대한민국 190여 기, 북한 80여 기, 헬기는 대한민국 700여 기, 북한 290여 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비해 모든 면에서 월등히 군사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는 수치상의 비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의 모든 군사 장비는 거의 고철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며 2주에서 3주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병력 또한 수치상으로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적 자원의 수준이 높지 않으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부대도 몇 개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항상 말하는 10만의 특수부대도 분명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전의 특성상 특수부대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1979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병력이 북한 병력보다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노동집약형 군대였다면 북한이 오히려 기술집약적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기술집약적 군대로 변화해 나갔지만 북한은 지금까지도 그때와 거의 비슷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은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의 비대칭 무기를 발전시켜 대한민국과의 전력 공백을 만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대라는 조직은 생산 조직이 아니며 순수한 소비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즉 전쟁 수행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이 대한민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리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대의 무기체계는 점점 더 정밀화되고 고비용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GDP가 높은 국가가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과 북한의 육군 전력만 보더라도 많은 전문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경우 북한의 베이스가 되는 전차가
1960년대에 생산된 소련의 T-62 계열 전차입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T-72 계열도 북한 육군은 손에 넣는 데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전차 전력은 질적, 양적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매우 우수하며 특히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포탄의 성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방사포에 목숨을 걸 만큼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방사포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무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의 방사포 성능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이 보유한 600mm 대구경 방사포의 경우 부산까지 날아갈 정도로 사거리를 대폭 향상했으며 정밀도보다는 광역 제압을 목표로 하는 방사포의 특성상 수십 대의 방사포에서 한꺼번에 발사되는 포탄을 모두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발사의 조짐이 포착되면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방법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죠. 다음으로 해군의 전력 또한 재래식 무기에서는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함정 중에 가장 배수량이 큰 함정이 약 1,800톤 정도인 데 비해 대한민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만 해도 1만 톤이 넘으며 얼마 전에는 만재 배수량 12,000톤급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첨단 항법장치 및 요격기술, 레이더 기술 등에서 북한의 기술력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은 해군력의 비대칭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잠수함 쪽으로 전략의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잠수함에 대한 전력도 북한보다는 앞서고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타격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군 전력입니다. 사실상 육군과 해군, 공군 전력 중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공군 전력입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해서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30분 만에 북한 공군은 모두 없어진다고까지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군 전력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중에 성능이 가장 좋은 게 미그 29인데 그것도 1990년대 초기에 들여온 미그 29 초기형 모델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F-16, F-15, F-35 등 최신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중 F-16만 가지고도 북한의 공군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하죠. 특히 중장거리 공대국 미사일이 없는 북한의 전투기를 고려했을 때 북한 공군은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보지도 못한 채 추락당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 조기 경보기를 이용한다면 북한 전투기는 말 그대로 이륙도 못한 상태에서 격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전투기를 들여와야 하는 입장이지만 유엔 제재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신규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품 수급도 원활치 않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성능 또한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판도를 조금은 바꿀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봐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신냉전 동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의 현대화에 어느 정도 신경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 등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동맹국인 미국의 괌 기지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폭격기,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국 제7함대의 정밀 타격 등을 통해 개전 초기 북한의 군사 전력은 거의 70%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입이 있기 전에 북한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북한의 핵무기입니다. 약 20에서 60기가량 보유하고 있는 북한 전술핵의 존재는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유무형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나라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보복은 우리나라가 먼저 핵으로 두들겨 맞아야 그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보복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먼저 핵을 맞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핵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미국 본토에 핵 공격 위협을 한다면 과연 미국은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의 핵 보복을 해줄 수 있겠냐는 점입니다. 즉, 미국은 훌륭한 요격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잘 막을 수 있겠지만 100만 분의 1이라도 워싱턴이나 LA에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미국은 동맹국을 위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 보복을 하기보다는 협상을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선택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악몽과 같은 100만 분의 1 사건이 터졌을 때 워싱턴을 포기하고 서울을 위해서 핵 버튼을 눌러줄 수 있겠느냐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토 국가 역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만 기회가 되면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쉽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는 못했으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은 2023년 국방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로 상향 책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재탄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질적 위협이 되고 연일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와 협박을 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여 다른 나라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체적 힘만으로도 충분히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립니다.